요즘 집집마다 차 보통 한 대에서 세 대 이상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외제차도 있고 사람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통닭 장사 해가지고 얼마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랍니다. 무슨 알부자락하는 게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동네에서 딱 손질하다가 지금 하림인가 그 경남 총판인가 한답니다. 잘 산답니다. 우리 맹서동이라는 지역이 서민들 사는 동네입니다. 못 사는 동네입니다. 솔직히 한마디로. 그 집도 과거에 한 5년 전에 한 7억씩 하던 게 지금 한 3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개판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잘 살 수 없어요. 그 있는 놈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정치가 개판입니다. 그래 이제 있는 놈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부여해하고 살이 부둥부둥 쪄가지고 난립니다. 못 사는 사람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얼굴이 누렇게 떠갖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창원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 창원에 그 집이 이제 빈 땅도 별실이 없고 재개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3억 5천 이 정도 주가지고 7억에 재개발을 해가지고 팔면은 업자한테 조금 떨어지고 하니까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LH공사에서 매입형 임대주택 말고는 거의 전멸입니다. 창원에서 건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공 시설물 혹은 임대주택 아파트, 공공아파트 외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시외로 갑니다. 일찍 새벽에 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못 사는 이 동네에 차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랐습니까?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은 그 축의금을 받아서 전세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차부터 산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생각, 의식 자체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경제개발을 하고 열심히 계획경제를 하고 살았을 때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사고 근원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허경영이 모양으로 자녀 한 명 넣으면 얼마 주고 월 얼마 주고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재명이 같은 썩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영국이 요라메스 무덤으로 가는 최1등의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도 국가 예산과 그 어떤 모든 전반적인 세입, 지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모든 것을 경제 어떤 정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것이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를 적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지출이 있고 얼마의 저축을 할 것이며 미래의 어떤 플레이는 어떤 계획으로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작은 가정에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잘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체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벼락부자도 있습니다. 그 못된 짓은 막 죽으러 따고 생각하는 마인드 보면은 진짜 못 살 사람이 잘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업보. 전생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선업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도 지어난 게 끝나면은 또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계속 짓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저축을 계속 하는 사람은 돈이 남아 있는 거고, 계속 빚만 내는 사람은 빚쟁이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쓰고 저축하고 쓰고 이러면 자꾸 그 경제는 자꾸 줄어들겠죠. 이 밤에 택시 산업금도 옳게 못한답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지금 뉴스를 보면은 한심합니다. 유치원생들보다 못합니다. 생각하는 구조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계 경제가 엉망이고, 세계의 어떤, 보조를 맞추어서,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빨리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감옥 갈 놈이 감옥 안 가고, 안 가려고 뺀질뺀질거리고,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줄로 설 낀가? 줄 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법조계에도, 집단들이 있죠. 자익적인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들 세계 같으면은 자비실천 성가회, 천주교 같으면은 정의사회구현당, 그래요. 우리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죠.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 쉽게 말해서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익 속에서도 우익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익 쪽에서도 자익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좌와 우라는 겁니다. 양쪽 날개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사회주의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고 시행했을 때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회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헨리의 동물농장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그 완장 문화, 그 다음에 그 간부들은 잘 삽니다. 하층민들은 고생만 합니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많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놀아도 그놈이고, 많이 해도 그놈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는 일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가는 게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불빛이 휘황찬란합니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면은 북한은 강감절벽입니다. 그 잘 돌아가는 그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되지도 않는, 그것도 세계적인 추세라면 차츰차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순정엉터리적인 논문 발표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통계 조작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참시가 아니고, 이거는 김대중하고 김영삼이는 북한 참시 시켜야 되고, 문재인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못 엿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어요. 다 그놈이 그놈들이고 저들끼리 먹이 사슬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선거 절이고, 우리도 조금 좀 머지않아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발하는 그런 경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그 과정을 보면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보면은 너무 개판이고 수준 이하예요. 저들끼리 다 헤쳐먹고, 그 어디 동네 잔치하는 것도 관련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통계 조작, 컴퓨터 조작, 다 처음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집권을 장기적으로 하면은 비리가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봉사 자원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선거 결과가 조금 늦더라도 그 공정성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잔머리 돌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잔머리 대가들의 천국입니다. 잔머리 잘 돌리는 놈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잘 살던 일본이 지금 해저로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타너스님이 지질학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했고, 지질학적으로 침몰하는 것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곧 이어서 어떤 우주의 어떤 그 섭리에 따라서 그 변화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뭔가 하면은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모든 시와 때가 맞았을 때 그 연이라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연도 조금 늦춰질 때가 있고 빨라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조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 오토바이 센터에 있는데도 참 비리온성입니다. 너무 오토바이 잘 돌아가는 거 폐차시키려 해놔놓고 구석 다 뜯어먹고, 지금 오토바이 한 대 없어졌네요. 팔아먹나 어찌 됐노? 이 개자석들입니다. 여기다 이 없어졌어요. 말짱한 오토바이로 갔다가 이제 폐차시키려 사더만은 지금 다 뜯어먹고 지금 고치갖고 팔아먹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을 공식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달지 않은 무적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번호판을 교부받은 제대로 된 등록된 차량은 보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넣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 여러 어떤 제도의 어떤 모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 어떤 해인 주소로 봤을 때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집마다 CCTV 카메라 다 있습니다. 차량마다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다목적 CC 카메라 이래가지고 감사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인의 그 동선을 바로 추적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안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물론 뭐 일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뭐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참 문제가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문제가 많으면은 그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쳐야죠. 근데 고칠 의지가 없어요. 왜? 정신 상태가 썩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일어난 이 바탕이 하루아침에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대로 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정치인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제 입장은 좀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서로가 정신줄을 꽉 잡고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허경영이 같은 거 저 사기꾼을 왜 안 잡아였습니까? 불로유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공중위생법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를 저장을 해서 섭취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거는 공중보건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법적인 어떤 위법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위법적인 사항,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주장들 이런 건 많습니다. 뭐 실행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넣어야 되는데 못 잡아넣는 이유가 뭔지 저끼리 서로 짝짝꿍 쎄쎄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소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또 옛날 70년대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어. 중하고 기간산업 육성 그 바탕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문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권이 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잔머리 잘 굴립니다. 그 잔머리를 큰 머리로 세계를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계 일화 일상거사 신종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